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차트 분석 입문자를 위한 차트의 완성, 보조지표를 만들어보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 강의로서 총 2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집니다. 차트 분석의 필수 요소인 보조지표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수학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계가 2바퀴 돌 때까지만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조지표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보조지표를 전혀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고요.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설정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돼. 그러면 9강부터 보시고요. 다 아는데 이 지표가 잘 안 만들어져. 이러면 17강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 제1강에서는 수식관리자에 대한 이해부터 합니다. 수식관리자를 간단하게 돌아보고 수식관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서처럼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위해서 각종 보조지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보조지표를 보관하고 새로운 보조지표를 만들고 또 관리하는 도구가 바로 수식관리자입니다. 수식관리자는 바탕화면을 우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좌측에 각종 보조지표들이 보관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새로운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라고 얘기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이와 같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차트 위에 화살표 신호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러한 신호도 있고요.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보조지표가 보관되어 있는 반면 우측에서 새로운 보조지표들도 만들 수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보조지표 이렇게 지표명을 하나 적고 작업 저장을 해보면 요 사용자 지표, 이 사용자 지표 쪽으로 이 지표명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보조지표를 만들 수도 있죠. 이때 새로 만들기를 할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각각의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이 카테고리를 먼저 정해놓고 새로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호 검색을 만들 때에는 새로 만들기를 이쪽 카테고리에 옮겨놓고 신호 만들기 이렇게 해서 작업 저장을 하면 신호 검색 카테고리 밑에 있는 사용자 검색에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술적 지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ACD 보조지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MACD 보조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수식관리자 안에 있는 각각의 탭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보조지표 한 개에는 수식이 5개의 결과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MACD는 수식 1, 수식 2, 수식 3 까지만 있고 뒤에 4번, 5번은 비어있죠. 따라서 이 MACD는 선이 3개의 라인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있는 수식 탭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지표 조건 설정 탭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값을 수정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기간값을 수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앞이 변수가 있는데요.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이 변수의 값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지표 조건 설정 탭입니다. 아직 함수, 변수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냥 요 탭에서 기간값을 수정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인 설정 탭이 있는데요. 라인 설정의 모양을 보면 막대 형태도 있고 선도 있고 선의 굵기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차트에 표시되는 모양을 바꿔주는 탭이 바로 라인 설정 탭입니다. 다음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준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MACD 수식을 만들어 놨는데요. MACD 수식은 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따라서 0선이 기준선이 되죠. 그때 그 0선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하나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케일 탭이 있는데요. 이 스케일 탭을 보면 화면 전체 사용자 정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화면을 보조지표를 화면에 어디쯤에 둘 것이냐, 캔들 위에 둘 것이냐, 아예 아래쪽에 내려놓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놓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가격 쪽에 놓게 되면 캔들에 붙어서 다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것이 수식관리자의 전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예, 그건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수식 1번을 고쳐야 된다, 수식 2번을 고쳐야 된다, 수식 3번에다 써라, 또는 지표 조건 설정을 해야 한다. 라인 설정은 어디서 하지? 기준선 설정은 어디서 하지? 이 명칭들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나가는 거는 어려움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어만 먼저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 즉 도구의 명칭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해야 될 학습은 이 수식관리자 안의 단어들, 이 단어들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만 알아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단어가 적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수식, 지표 조건 설정, 라인 설정, 기준선 설정, 스케일 1, 2, 3, 4, 5 이것들만 기억해도 훨씬 빠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1강에서 8강까지는 무엇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기능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도구가 어떤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 준비물부터 챙기고 있는 거죠. 강의에 설명되고 있는 그 이상의 고민이나 예상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강의 순서에 맞춰서 설명된 것만으로도 보조지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하면 어렵게 계속 꼬여만 갑니다. 24시간 안에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믿고 24시간만 투자해 보십시오.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240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동영상을 만들겠다고 작심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분석 강의에 비해서 인기 없는 수식 강의죠. 계속 만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차트 분석 학습하시다가 보조지표를 다루지 못해서 중도에 차트 분석을 포기하시는 분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수식 강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